자,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로그 눈금 차트와 선형 눈금 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선형 눈금과 이제 로그 눈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직관적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세선이라든지 이제 트렌드 또는 채널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와 두 번째 차트가 있어요. 똑같은 에코프로,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서형 눈금 차트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그 눈금 차트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똑같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둘 다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월 하나에 캔들 하나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세 개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퍼센테이지나 아니면은 뭔가 좀 아무래도 이 선형 눈금 차트가 최근 주가에 있어서 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좀 덜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대부분 선형 눈금 차트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 눈금 차트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선형 눈금 차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주가, 이 Y축 있죠? 주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Y축의 주가의 어떤 변화율이라든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만든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는 이제 퍼센테이지고 여기서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구간이 더 많이 올랐느냐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20년도 3월 달에 저점인 뭐 한 때가 한 8,900원 선이죠. 8,900원에서 얘가 21년도 11월 부근에 고가를 1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얼마죠? 여기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한 1650% 정도가량 돼요. 근데 최근 저점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450%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현재까지 올라간 퍼센테이지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선형 눈금 차트에서는 최근에 올라간 주가 상승률만 꽤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되게 굉장히 좀 작은 구간이었구나. 그러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여기 때도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착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 차트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 선형 눈금 차트에서 로그 눈금 차트로 그러면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에코프로라고 적혀 있죠.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여기 이 구간에 오른쪽 클릭해서 로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 선형 눈금에서 이제 로그 눈금 차트로 변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캔들을 더블로 클릭을 해가지고 속성에서 로그 Y축 변환에 이 로그 적용을 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죠? 자, 보시면은 속성 Y축 변환에 이 로그 적용하면은 아마 이렇게 또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에서 발생이 되는 오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선을 그렸다. 그러면은 선형에서는 추세선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로그 눈금 차트에서는 이 추세선이나 아니면 트렌드를 디테일하게 그려도 잘 맞는 편이에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 이런 저점들과 이런 저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트렌드, 추세선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의 점, 두 개 이상의 점이 형성이 되어야 추세선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HTS에서 보시면은 이 추세선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 추세선 복사라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를 들자면은 직전 고가와 이제 고가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저점과 이 저점과 아니면은 이 고가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다.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여기는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점과 점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뒤로부터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상장 시초가로 이제 표시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또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재돌파하고 또 저항받고 약간 이런 구간으로서 쓰여졌는데, 나중에 이 구간을 확실히 넘어설 때는 이제는 여기는 이제 유효한 어떤 채널적인 저항 자리였지만, 이전에는 현재는 이제 지지대로 작용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월봉상 상승 장악형이 캔들이 나온 뒤에 진입을 해본다라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고점들을 넘어섰을 때는 제가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 중에 이제 금량이란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금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트레이딩하기 괜찮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쨌든 얘도 이제 채널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그다음에 이전의 고점 이 부분인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얘가 제일 처음에 아마 상승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7,000원 부근이었을 거예요. 한 이쪽 한 7,000원에서 8,000원 부근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고가를 돌파하면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사실 좀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신고가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진전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린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7,000원, 8,000원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4,000원, 15,000원 정도까지는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런 데가 이제 지지로서 작용하는지 판단을 하면서 진입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기대치 수익을 또 누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월봉이 아닌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런 데서 일봉 로그 눈금 차트상 이런 데 돌파, 여기는 이런 데서는 이제 저항을 받았었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구간을 또 강한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주가가 그려가는지, 이런 데서 한번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한번 받았죠. 이게 짧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한 17%에서 한 20%가량 20%가 넘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데를 지지하는지. 근데 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여길 다시 또 넘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물, 이런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또 상한가 비슷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가를 넘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각자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실제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형에서는 안 나타날 때는 로그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근데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그런 트렌드를 체크를 하고 지켜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월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그 트렌드가 잘 맞아요. 이것도 셀트리온의 로그 눈금 차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고가와 이런 고가들 계속해서 뭐 한 세 차례가량 이런 식으로 한 차례가량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저가로 이제 잡게 되면은, 실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많이 깨졌구나라고 저는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저가들, 아니면은 이걸 또 복사를 붙여넣기 해서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런 저점들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보시면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또 이 부분에서도 지지를 한 몇 달가량 받아주고 이 직전 고가를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를 또 이탈하게 되니까 급격하게 또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런 데까지 또 이탈이 나오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항을 받는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내가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상향에서 물리면은, 우상향 차트에서 물리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은 뭐 최소 뭐 한 몇 주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하향 차트를 여기서 이제 추세가 깨진 거죠. 이 우상향,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부터 만들어진 이 우상향 차트에서 차트가 깨진 거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의 대상보다는 되돌림으로써 해석을 하면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박스권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는데, SD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차트예요. 저는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차트가 오래됐거든요. 다 지워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은 80년대에 상장을 한 뒤로 이런 구간들을 잘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와 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고점들, 여기 직전에 고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서 물론 저항을 한번 받았지만 바로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런 하단 구간들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이 상승에 따른 되돌림,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서 나오는 되돌림인데,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에 따른 되돌림 이후에 재차 뭐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SDI 같은 종목을 조금 더 공략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그 눈금과 선형 눈금 차트, 그리고 로그 눈금에서 어떻게 트렌드를 활용하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 일봉이나 아니면 분봉상에서도 트렌드, 이 분봉은 사실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일봉을 넘어서 주봉, 월봉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형 눈금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서형 눈금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나서 돌파가 나왔어요. 와, 이거 추세 반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로그 눈금에서는 차트가 이런 데서 딱 걸려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지지받으면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뭐 추세가 반전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차 돌파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추세가 반전이 되면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못 가. 그러면은 보통은 로그 눈금 차트에서 저항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예시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봉상에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와 서형 눈금 차트를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파이팅 하세요.